여러분, 전립선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기관이지만 남성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존재조차 의식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작은 기관이 일상과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배뇨가 불편하고 밤잠을 설치고 작은 통증과 불편이 반복되면 삶의 질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받아들이고 때를 놓친 뒤에야 병원을 찾곤 하였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모두 초기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며 2단계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삶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무심하게 지나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이해와 생활관리가 갖추어진다면 전립선 건강은 어렵지 않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전립선 질환을 겪는 분들뿐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준비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복잡한 의학 지식을 쉽게 설명하고 실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께 전립선 건강이 결코 불가피한 고통이 아니라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전립선의 구조와 기능, 질환의 발생 원인,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전립선, 남성 건강의 중심. 전립선은 남성의 생식기관 중에서도 유난히 작고 묵묵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립선은 정객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정자의 이동을 돕고 생식 기능의 전체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요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배뇨 기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식과 배뇨라는 두 축을 동시에 담당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젊은 시기에는 전립선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고 그 변화는 배뇨 불편으로 이어집니다. 배뇨가 시원하지 않고 잔뇨감이 남고 밤중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피로가 누적되고 일상의 리듬이 흔들립니다. 단순한 불편 정도로 여겼던 문제가 어느 순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전립선 질환은 배뇨 불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 피로, 수면장애, 심리적 위축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대인관계가 줄어들고 외출을 피하게 됩니다. 무기력감이 쌓이고 일상의 즐거움이 하나둘 사라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전립선의 변화가 단지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 균형을 흔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은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잘 끊기지 않고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때로는 통증이나 묵직한 불편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전립선 질환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치할수록 문제는 복잡해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소변을 참지 않는 습관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고 지나친 음주와 자극적인 음식 섭취를 줄이면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역시 전립선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전립선의 염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중년 이후 건강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이 기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한다면 불편은 크게 줄어듭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질환 예방을 넘어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 있게 만들어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립선 질환의 전체 모습을 살펴보며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부 전립선 비대증의 이해. 전립선 비대증은 중년 이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전립선 질환입니다. 자연스러운 생리적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단순한 노화 현상 정도로 이해하였지만 실제로는 방광과 배뇨 시스템 전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원리를 이해하면 관리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세포가 서서히 증식합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이 바뀔수록 전립선 조직은 커지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둘째, 염증이 반복되면 조직이 두꺼워지고 섬유화가 일어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셋째, 생활 습관 역시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 부족, 비만, 자극적인 음식, 과음 등이 전립선 주변 혈류와 호르몬 균형을 흐트러뜨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대표적인 반뇨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잔뇨감이 남고 배뇨 후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고 조금만 참아도 불편해집니다. 특히 밤중에 여러 번 깨어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잠이 중단되면 피로가 누적되고 다음날 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이 끊기지 않는 경험도 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 흐름이 좁아지고 방광은 그 좁은 통로를 밀어내기 위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방광 근육은 피로해지고 예민해집니다. 결국 적은 양의 소변에도 방광이 과하게 반응하면서 빈뇨와 절박뇨가 생깁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단지 전립선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방광 기능까지 함께 고려해야 관리가 정확해집니다. 나이가 증가하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비율도 변화합니다. 이 균형 변화가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촉진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하지만 전립선은 오히려 커지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몸 전체의 호르몬 체계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비율과 상호작용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립선 비대증은 대부분의 남성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신체적 불편을 넘어 심리적 변화까지 초래합니다. 반복되는 야간뇨는 수면 부족과 피로를 만들고 자신감이 감소합니다. 외출 시 화장실을 먼저 찾게 되고 활동 방향이 좁아집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 일상의 리듬 전체가 흔들립니다. 더 심한 경우 방광 기능이 떨어져 소변을 완전히 배출하지 못하고 요로 감염이나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흔한 질환이지만 이를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로만 넘기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증상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의 작은 신호를 인식하고 방광과 전립선의 변화를 이해하며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이
이 질환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이 어떻게 염증과 통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진단 과정이 필요한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3부 전립선염의 실제. 전립선염은 전립선 질환 가운데 가장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주로 나이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라면 전립선염은 염증이라는 기능적 변화가 중심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뿐 아니라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불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립선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급성과 만성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갑작스럽게 통증과 발열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세균 감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한, 열감, 회음부 통증 등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증상이 뚜렷하고 전신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만성 전립선염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오래 지속됩니다. 통증은 있지만 뚜렷한 발열이 없으며 불편감과 피로가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삶의 질을 장기적으로 떨어뜨리는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립선염의 증상은 다양합니다. 회음부의 묵직한 통증, 사타구니 또는 허리로 이어지는 불편감, 소변 볼 때의 따가움, 잔뇨감 등이 혼재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피로감과 몸 전체의 무거움을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전신적 피로는 전립선이라는 작은 기관에서 시작된 염증이 몸 전체의 긴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반복되면 신체적 불편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고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립선염은 크게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구분됩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요로 감염이 전립선으로 확산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세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염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스트레스, 혈류 저하, 근육 긴장 등 기능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전립선염에서 스트레스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골반저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 긴장은 전립선 주변 혈류를 감소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몸 전체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방광이 과민해지고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반복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줄이면 전립선염 증상이 빠르게 안정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립선염을 단지 감염의 문제로만 이해하면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함께 관리해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전립선염은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성과 만성의 구분, 세균성 여부, 골반저 근육 긴장도, 방광 기능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약물만으로 접근하면 일시적 호전만 나타나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경과, 관찰과 생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완화, 장 건강 관리 등이 모두 전립선염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염은 삶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질환이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몸의 신호를 섬세하게 관찰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전립선암과 같은 더 중요한 질환의 위험 요인과 조기 발견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부, 진단의 모든 과정. 전립선 질환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단 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들어서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통증은 없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립선 진단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대부분의 검사는 큰 불편 없이 진행됩니다. 각 검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불안감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전립선 진단의 첫 단계는 문진입니다. 문진은 증상을 듣고 생활 습관과 최근의 변화, 배뇨 패턴 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설명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배뇨 횟수, 소변 줄기의 강도, 잔뇨감 여부, 통증의 위치 등 작은 정보들이 진단 방향을 결정합니다.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실제 진단에서는 절반 이상이 문진을 통해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후 직장 수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검사이지만 실제로는 짧고 안전한 검사입니다. 의료진이 손가락으로 직장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압통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정도, 전립선염으로 인한 통증 혹은 전립선암이 의심되는 결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검사 시간은 짧게는 몇 최소 길어도 수십 초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다며 안심하십니다. 다음은 혈액 검사입니다. 전립선 특이항권이라 부르는 PSA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지면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등이 의심됩니다. PSA는 전립선 건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중년 이후라면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의 크기와 모양, 방광 안의 잔뇨량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배뇨 기능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복부 초음파와 직장 초음파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초음파는 통증이 거의 없으며 검사 시간도 짧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정도를 정기적으로 추적하는 데도 매우 유용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요속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소변의 흐름을 실제로 측정하여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분석합니다. 소변 줄기 속도, 배출 시간, 배출량 등을 수치화하면 전립선이 요도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검사 중 하나이며 결과가 바로 나와 진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 과정 전체를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간단하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안감은 모른다는 사실에서 생깁니다. 검사의 목적과 과정, 의미를 이해하면 진료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자세히 설명하고 통증이나 부담이 적은 순서로 검사를 배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검사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환자가 치료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전립선 질환 진단은 환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의 양상, 나이, 생활 습관, 질환의 진행 상태에 따라 적절한 검사 조합이 달라집니다. 모든 환자에게 같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최적의 진단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전립선 질환 치료의 첫 단계이며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올바른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치료와 생활 관리의 실제 전략을 중심으로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5부 약물 치료의 실제. 전립선 질환의 치료에서 약물 요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초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전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약을 먹으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지 등을 궁금해 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면 불안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의 첫 번째 축은 알파차 단제입니다. 알파차 단제는 전립선과 방광목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이완되면 소변 흐름이 개선됩니다. 배뇨 시작이 쉬워지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며 잔뇨감이 줄어듭니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며 대부분 며칠 이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알파차 단제는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은 아니지만 배뇨 불편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오메가5 억제제입니다. 이 약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커지는데 웨이치다이환원 효소 억제제는 이 호르몬의 활성도를 낮추어 전립선 세포의 증식을 억제합니다. 전립선이 서서히 작아지면 요도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증상이 완화됩니다. 다만 효과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보통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복용해야 전립선 크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는 장점뿐 아니라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알파차 단제의 부작용으로는 어지러움, 혈압 감소, 코막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경미하며 적응되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오메가5 억제제는 선교 감소, 발기력 저하 등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복용 시 개별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의료진이 용량을 조절하거나 약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치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증상이 가볍고 생활 습관 개선이 잘 이루어진다면 단기간 복용 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거나 배뇨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장기 복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메가5 억제제는 꾸준히 복용해야 전립선 크기 감소 효과가 유지됩니다. 약을 너무 빨리 중단하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생활 습관 관리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전립선 질환은 혈류, 호르몬, 염증, 근육 긴장이라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체중 관리, 충분한 수면, 과음과 자극적 음식의 감소는 약물의 효과를 높입니다. 장 기능을 안정시키면 방광 자극이 줄어들어 배뇨 증상도 함께 개선됩니다. 약물은 치료의 중심이지만 생활 습관은 그 효과를 지지하는 기둥입니다. 약물 치료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약을 오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물의 힘을 빌려 몸의 균형을 회복하고 이후에는 생활 관리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약물 이후에 선택되는 다양한 치료 방법과 비수술적 접근,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부 시술과 수술의 선택 기준. 전립선 치료에서 시술과 수술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미 방광 기능이 크게 떨어진 분들에게는 시술과 수술이 삶의 질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최선의 치료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술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전립선 비대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약물로 충분히 관리되지만
전립선이 점점 커지거나 방광 기능에 부담이 쌓이면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시술 혹은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배뇨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질 때, 잔뇨량이 늘어나고 방광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발생할 때, 혈뇨가 지속되거나 출혈이 반복될 때,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을 때,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방광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증상, 소변 검사, 요속 검사, 초음파 결과를 함께 보며 개입 시점을 판단합니다. 고주파, 레이저, 홀미움 수술. 전립선 치료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개복 수술이 대표적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최소 침습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주파 시술. 전립선 조직을 열로 줄여 공간을 확보합니다.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르지만 전립선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 빔으로 전립선 조직을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출혈이 적어 고혈압, 항근고제 복용 환자에게도 유리합니다. 홀미움 수술. 전립선 전체를 탈피하듯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크기가 큰 전립선에도 효과적이며 재발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전문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환자분은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시원한 배뇨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최소 침습 치료의 발전.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의료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최소화하고 마취 부담을 줄이고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중심 흐름입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가 시술, 다음날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 이유도 이 기술적 발전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실금이나 성기능과 같은 민감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 안전성과 예후가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 나이, 증상에 따른 선택. 시술과 수술의 종류는 환자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의료진은 다음 요소를 중심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고르게 됩니다. 전립선의 크기, 증상의 강도, 소변의 흐름과 잔뇨량, 방광의 기능 회복 가능성, 환자의 나이와 전신 건강 상태, 동반 질환. 예를 들어 전립선이 큰 경우에는 홀미움 수술이 유리하며 출혈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레이저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치료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후 회복 과정과 관리법. 대부분의 환자는 시술 후 하루 이틀이면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전립선 조직이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생활 관리는 중요합니다. 무거운 물건 들기, 격한 운동은 잠시 피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소변 흐름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일시적인 빈뇨나 약한 통증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의사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합니다. 배뇨 변화는 반드시 관찰하고 의료진과 공유합니다. 전립선 치료의 목적은 단순한 증상 완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한 배뇨 리듬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과 수술 후의 관리까지 치료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부 전립선암의 이해. 전립선암은 조용히 다가오는 질환입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늦게 발견하곤 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 성적이 매우 좋은 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전립선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남성에게는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건강 지식입니다. 전립선암이 증가하는 이유.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층 인구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대표적 질환입니다. 둘째, 서구식 생활 방식이 보편화된 점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고지방 위주의 식사, 운동 부족, 체중 증가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검진을 통한 발견이 늘어난 것도 통계 증가의 원인입니다. 예전에는 진단되지 않았던 초기 암이 이제는 정기검진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겹치며 전립선암은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없는 특징. 전립선암의 가장 큰 문제는 조용한 진행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달리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배뇨 이상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도 없고 생활에 불편도 없습니다.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립선암은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암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단, PSA 검사와 조직검사. 전립선암 진단의 중심에는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PSA 검사, PSA 전립선특이한권은 혈액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수치가 높다고 모두 암은 아니지만 암 가능성을 확인하는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합니다. 조직검사, PSA 수치가 높거나 의심소견이 있을 때 조직검사로 확진합니다. 전립선 일부를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검사 과정은 과학적으로 정교하며 암의 존재와 성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암의 종류, 진행 정도, 공격성 등을 판단하며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위험군과 정기검진 원칙. 전립선암은 특정 위험군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남성. 가족 중 전립선암이 있었던 경우, 고지방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만성 전립선 질환을 반복하는 경우, 특히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일반 남성보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50세보다 더 이른 검진이 권장됩니다. 정기검진은 보통 1년에 한 번 PSA 검사로 시작합니다. 정상범위라도 꾸준히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옵션. 수술, 호르몬, 방사선. 전립선암의 치료는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치료 전립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젊거나 전신 건강이 양호한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최근에는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발전으로 회복이 빠르고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호르몬 치료.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을 조절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암에서도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수술 후 재발 위험이 있을 때도 활용됩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핵심이며 단일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치료법이 단계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8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전략. 전립선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오랜 시간 쌓이며 건강의 흐름을 바꾸고 몸의 회복력 역시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약이나 시술보다 생활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음식 관리, 염분, 지방, 단백, 채소의 균형. 전립선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는 식단입니다. 염분을 줄이고 지방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으며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체액순환이 흐트러지고 부종이 쉽게 생겨 배뇨 불편을 악화시킵니다.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이 많으면 전립선 비대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와 면역력의 필수이므로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세포의 안정성을 돕습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콩류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습관과 배뇨 리듬. 건강한 배뇨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입니다. 전립선이 약해지면 작은 습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게 됩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배뇨 스케줄을 유지합니다. 취침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피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배뇨 자극을 높임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배뇨 리듬을 안정시키면 방광의 부담이 줄어들고 전립선 염증도 완화됩니다. 소변과 관련된 작은 변화도 신호로 받아들이고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걷기, 스트레칭, 하체 강화. 운동은 전립선 건강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걷기, 스트레칭, 하체 강화 운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립선 건강을 지켜줍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높여 염증을 줄입니다. 스트레칭은 골반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 배뇨 불편을 완화합니다. 하체 강화 운동은 골반저 근육과 허벅지 근육을 단단하게 하여 방광 지지력을 높입니다. 하루 50분 정도의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전립선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체중 관리와 호르몬 균형. 체중 증가는 단순한 외형의 변화가 아니라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복부 지방이 증가할수록 인슐린 저항성, 호르몬 불균형,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전립선 비대와 암 위험을 키웁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남성 호르몬과 대사 기능이 안정되며 배뇨 기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체중 감량은 치료가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전략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전립선 건강에 숨겨진 위험 요소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골반저 근육이 긴장하며 전립선 주변의 염증 반응도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 전립선염 환자는 스트레스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패턴이 자주 나타납니다. 호흡, 명상, 가벼운 산책, 취미 활동 등은 몸의 긴장을 풀고 전립선의 부담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평온이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치료입니다. 장 건강과 전립선의 연관성. 장과 전립선은 해부학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몸의 면역 체계와 염증 반응을 공유합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전신 염증이 증가하고 전립선 질환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 발효식품,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이 세 가지는 장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장 상태가 좋아지면 전립선의 염증 수치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구부,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실전 루틴.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의 작은 습관과 루틴에서 만들어집니다. 약물, 시술, 검사보다 훨씬 강력한 도구가 바로 꾸준한 생활 관리입니다. 하루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식사, 운동, 수면, 배뇨, 습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전립선 질환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생활 계획표.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하루 루틴은 규칙성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하루를 계획할 때는 다음 요소를 균형 있게 배치합니다.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수분 섭취. 오전, 오후, 적절한 업무와 휴식, 배뇨 확인. 점심, 균형 있는 식사, 충분한 채소와 단백질. 오후 운동, 하체 강화, 골반저 근육 스트레칭. 저녁, 가벼운 산책, 과도한 수분과 카페인 제한. 취침 전, 배뇨 확인, 스트레스 완화, 충분한 수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루틴이 몸의 배뇨 리듬과 호르몬 균형을 안정시키고 전립선 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실천 가이드. 아침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혈류를 개선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벼운 걷기를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합니다. 점심에는 염분과 지방을 줄인 식단을 선택합니다.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닭가슴살 등으로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과도한 수분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식사 후 30분 이상 산책을 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배뇨 자극을 줄이는 것이 야간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물 섭취량과 타이밍. 물은 전립선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분은 소변을 묽게 하고 배뇨를 원활하게 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약 1점에서 2리터입니다. 아침과 낮 시간에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높이므로 배뇨 자극이 있는 경우 저녁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뇨 일지 작성법. 배뇨 일지는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하루 배뇨 횟수 기록, 소변 시작과 종료 시간, 소변 양, 잔뇨감, 통증, 배뇨 어려움 여부, 야간뇨 횟수. 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의료진 상담 시에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배뇨 일지를 작성하면 스스로 변화에 민감해지고 생활 습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루틴과 야간뇨 대응 전략. 수면의 질은 전립선 건강과 직결됩니다. 야간뇨가 잦으면 수면이 중단되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이를 최소화하려면 다음 전략이 필요합니다. 취침 전 2시간 이내 수분 섭취 제한. 카페인, 알코올 줄이기. 규칙적인 취침 시간 유지. 야간 화장실 방문 시 밝은 조명을 사용하고 활동은 최소화. 배뇨 후에는 바로 침대로 돌아와 수면을 이어가는 습관. 규칙적인 수면과 야간뇨 관리로 방광과 전립선의 부담을 줄이면 전반적인 배뇨 리듬이 안정되고 낮 동안 활동력도 높아집니다. 10부 중년 이후 남성의 종합 건강 전략. 중년 이후 남성 건강에서 전립선은 단순한 배뇨 기관이 아닙니다. 전립선의 상태는 곧 남성 노년 건강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배뇨 문제, 염증,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암 등은 단순히 전립선에 국한되지 않고 몸 전체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립선 관리와 생활 습관은 혈관 건강, 체중, 혈당 조절, 호르몬 균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은 남성 노년 건강의 바로미터. 전립선은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커지고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배뇨 패턴, 잔뇨감, 야간뇨 등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신장, 방광, 혈관 상태까지 짐작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즉, 전립선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면 전반적인 노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혈당 체중과의 깊은 연계. 전립선 건강은 혈관 상태와 직결됩니다. 혈관이 건강하면 전립선 조직에도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어 염증과 기능 저하를 예방합니다.
반대로 고혈압, 당뇨, 과체중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는 혈관과 전립선 모두를 보호합니다. 성생활과 전립선 건강. 규칙적인 성생활은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배출과 혈류가 원활하면 전립선 내 체액이 정체되지 않아 염증과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은 반대로 전립선 부담을 높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성생활을 포함한 일상활동 전체가 전립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을 줄이는 생활관리법. 약물 의존을 최소화하고 전립선 건강을 회복하려면 생활관리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스트레칭, 배뇨 습관 조절과 배뇨 일지 기록, 체중과 혈당 관리, 염증과 자극을 줄이는 식단, 스트레스 완화. 이러한 생활 습관은 약물 효과를 보조하며 장기적으로 약물 복용량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약물은 치료의 도구일 뿐 생활 관리가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기전의 마음가짐과 심리 관리. 중년 이후 전립선 건강은 단기간의 개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전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작은 변화를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하며 조급해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충분한 휴식은 전립선뿐 아니라 전반적인 노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립선 건강을 통해 자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전립선의 기본 구조에서부터 다양한 질환, 진단 방법, 치료 선택, 그리고 생활 속 관리 전략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겪는 문제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조기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편함을 참아 넘기거나 부끄러움 때문에 상담을 미루는 태도는 결국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만들 뿐입니다. 몸의 신호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꾸준한 식습관 관리, 적절한 운동, 몸의 리듬에 맞춘 배뇨 습관, 스트레스 조절 등이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장기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전립선은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와도 같아서 전립선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혈관 건강, 체중, 에너지, 수면 등 다른 건강 지표도 함께 좋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 부분을 돌보는 일이 전신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께서 삶의 질을 되찾고 앞으로의 시간을 더욱 편안하고 활기 있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부끄럽거나 은밀한 주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그 변화 앞에서 지혜롭고 침착하게 대응하느냐가 이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변화로 응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립선 완전 정복이라는 목표가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